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ABO식 혈액형과 유전 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가는 대림주연자 H 그리고 나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완전 우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냥 간단하게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게 조금 보기가 나중에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X 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 X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구성원의 성별, ABO식 혈액형과 가나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계도로 주지 않고 표로 줬다 뿐이지 사실 가계도 문제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걸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조건부터 확인하고 표현을 좀 해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명의 생체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기억이 대립유전자 동그라미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나 동그라미 니은을 갖는 생식세포가 형성이 되었다. 이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돼서 자녀 1이 태어났고요. 기억과 니은은 가와 나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료상에 자녀 1의 자료는 바로 적용을 시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돌연변이 일어난 채로 수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전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나머지 자녀 2하고 3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가계도로 좀 표현해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 보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가계도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A형과 B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녀 2와 3의 경우에 B형과 A형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AO, BO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BO, AO 형태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가 지금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발현이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자녀 2인 지금 성별이 여성이고 혈액형이 B인 자녀에게서 가가 발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형질 자체는 열성 형질이겠죠.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열성 형질이 될 건데요. 자,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있고 성염색체에 있다면 다른 형태가 될 거잖아요. 만약 성염색체에 있었다면 지금 자녀 2가 여성이고 그리고 두 개의 열성 유전자를 가지게 되려면 아버지 역시도 하나를 물려줘야 되고 아버지는 X를 하나만 가지니까 여기에서 가가 발현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이 경우에는 A, B, O식 혈액형과 같은 상염색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를 결정짓는 H가 열성으로 유전이 될 거니까요. 여기에서 스몰 h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걸 그대로 이어서 부모로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스몰 h를 하나씩 가지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발현이 되지 않았으니 여기에서 라지 h를 하나씩 가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자녀 3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녀 1의 경우에는요. 일단 AB형이잖아요. AB형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대립 유전자 동그라미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데 요게 가나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만약 정상적으로 유전이 이루어졌다면 A, B형이 될 때 A에게서 라지 H 그리고 B에게서
스몰 h가 와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가 발현이 된 것으로 보아 지금 여기 있는 라지 h가 스몰 h로 바뀐 형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도 한번 봐야 되겠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 3이 발현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 열성이었다면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열성이었다면 아버지로부터 하나 받았으니까 아버지도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성으로 이제 형질이 발현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성으로 발현이 될 거니까 여기에서 자녀 3의 경우에는 라지 t를 하나는 최소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발현이 안 된 걸 보니 스몰 t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지 t 하나는 무조건 가지겠죠. 라지 t 하나는 무조건 가질 거고 지금 나머지 자녀 2의 경우에도 발현이 안 돼야 되니까 우성을 하나라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스몰 t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머니도 스몰 t를 하나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발현이 되지 않은 자녀 1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는 y를 받을 거고요. 어머니로부터 스몰 t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 3의 경우에도 아버지로부터 스몰 t를 하나 받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가계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보기를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요. 나는 아까 봤듯이 우성 형질로 유전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라지 h다. 네, 라지 h가 스몰 h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면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8분의 1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 O형이 되려면 자, 아버지로부터 O를 받고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도 O를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사람한테서 O를 받고 라지 H, 스몰 h 자, 이 형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각각 아버지로부터 2분의 1, 어머니로부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까지는 해결했고 나도 발현이 안 돼야 되겠죠. 자, 부모로부터 받을 건데 여기에서 요 형태로 만들어질 때 발현이 안 되려면 자, 먼저 스몰 t 혹은 스몰 t y 이렇게 만나지만 않으면 될 거잖아요. 즉 절반은 나가 발현이 되고 그리고 절반은 나가 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2분의 1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니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9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A, 나는 B, 다는 D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와 나의 유전자는 7번 염색체 그리고 다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니까 좀 고려할 것들이 줄어들겠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세포 1에서 5 각각에 들어있는 A, B,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 안에 지금 물음표로 사실 비워져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비워져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될 텐데요. 밑에 있는 조건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7번 염색체에 있던 대립 유전자 동그라미 기억이 9번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난 9번 염색체에 동그라미 기억이 있는 P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때 동그라미 기억은 A, B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어머니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에 보면 이 P와 Q가 수정이 돼가지고 자녀 3이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 자녀 3은 지금 동그라미 기억이 9번으로 옮겨져 있는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생세포 형성 과정에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해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지금 표 안에서 같이 다 표현이 되어 있는, 즉 물음표 있는 부분 말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자 B에 B와 B-가 1과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B하고 B-가 합해서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한쪽에만 2가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두 개를 더했을 때 성염색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되는데 1만 나왔다는 얘기는 현재 얘의 핵상이 n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중의 세포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D를 한번 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있을 건데 D가 지금 1이니까 D-는 0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일부를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녀 3은 일단 제일 마지막에 생각을 하고요. 자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1 같은 경우에 A가 2라고 나와 있는데 B-가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홀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2n으로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해서 2가 나오는 여기가 1, 여기는 0이 되고 그럼 여기 D도 합쳐서 2가 돼야 되니까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자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자녀 1을 기준으로 보면 A하고 B 그리고 A하고 B 다시 요렇게가 묶여 있고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D 요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경우에 자 아까 요렇게 D 하나는 가지고요. 그리고 B 가지는 게 있는데 B를 가지면 여기에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그러면 A, B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1이 들어가고 A-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어머니도 그러면 A, B D 요렇게 받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면 D-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D를 가져야 하는데 D-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현재 복제가 된 상태로 2n에서 n으로 감수 1분열만 진행된 상태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의 현재 우리 DNA 상대량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D-를 가지는 형태가 나올 건데 그럼 여기에서 B 같은 경우에도 B-가 0이니까 B는 두 개가 돼야 될 거고 A-도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유전자 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자녀 2의 세포 4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n인지 n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D-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요게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있고 그리고 지금 A하고 B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A하고 B가 없는 상태에서 A-와 B-는 물음표로 되어 있고 D는 보니까 D-가 두 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이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A-와 B-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n이라면 이렇게 하나만 가지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2n이라면 양쪽을 다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아직 그건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요렇게 체크를 해 놓고요. 자, 지금 부모로부터 이 염색체를 물려받을 텐데 위에 보면은 자, 요 A-와 B-가 함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 아직까지 우리 체크 못한 여기에 들어갈 염색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의 요 염색체 쌍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 지금 일단 나와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문제의 자녀 3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3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숫자 3이라는 걸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D-가 지금 3개를 가진대요. 그러면 D-를 3개를 가진다는 얘기는 일단 2n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n일 때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n인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D-가 3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의 생세포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난자 Q가 형성이 되었대요. 그때 만들어진 게 요 똑같은 D-2개가 묶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D도 있고요, D-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감수 제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기 디귿 요거를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개는 어머니로부터 비분리가 된 건데 요 1개는 그럼 누구한테서 온 거겠어요? 아버지한테서 온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찾아본 자료에서는 D-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D-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녀 3의 다른 정보들을 좀 확인해야 될 텐데요. 지금 EN이라는 거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EN인데 지금 A-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는 A를 2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A 2개를 받으려면 하나는 AB 그리고 하나는 AB 요렇게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DNA의 상대량이 B-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래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아버지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7번 염색체에 있는 대립유전자 하나가 9번 염색체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기에 유전자 하나가 이동을 해서 따라왔는데 그게 바로 B-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료를 찾은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요. 이렇게 옮겨간 거 B-란 거 방금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니은 어머니에게서 A, B, D를 모두 갖는 난자가 형성될 수 없죠. 왜냐면 A 같은 경우에는 B-를 달고 다닐 거거든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B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기역과 디귿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고요.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도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체세포에서 대립 유전자 A에서 D의 유무와 그리고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은 0, 1, 2, 3,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 대립 유전자를 A, B, C, D 종류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단 유전자형이
둘 다 가지는 경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문자의 수도 2라는 숫자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을 보고 우리가 다시 또 자료를 해석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는 0에서부터 4까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다 다르게 이 가족들이 가지는 대문자 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자녀 3의 경우에는 이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시 비분리가 1에 일어난 아버지의 정자 P가 정상난자가 수정이 된 경우인데요. 일단 요거의 케이스에 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대문자가 없다. 즉 여기가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녀 1을 한번 볼까요? 자녀 1의 경우에는 대문자 그리고 여기에 소문자를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가 있는 동형접합으로 구성된 형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무조건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니은과 디귿이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0이 될 수가 없다 라는 게 여기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0이 될 수는 없고요. 리을이 이제 그러면 0으로 한번 넣어보죠. 리을을 0으로 넣게 되면 여기가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이렇게 되면 아까 3번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이 경우도 자녀 1에서 2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0이 나올 수 있는 건 디귿이라고 확정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A, B, D가 가지게 되는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이 되는 요 경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0이 됐으니 여기가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요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1의 경우에 이렇게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로부터 각각 소문자로 되어 있는 요 염색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인 경우에도 스몰 h와 스몰 t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D를 가지는데 소문자 두 개는 무조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문자 하나 그리고 대문자 하나는 아예 가지지 않는 거 요 두 종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다 따로 쓸게요. 자 아버지로부터 대문자는 최대 하나를 받을 수 있고요. 물론 0개에서부터겠죠.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0개에서 2개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녀의 경우에는요. 0에서부터 3까지 대문자의 개수가 정해질 텐데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의 0, 1, 2가 확정이 돼 버렸네요.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최대 3개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는 미음은 4가 될 거고요.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기억부터요. 아버지는 스몰 t를 가집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스몰 h, 스몰 t 가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a와 동그라미 c 서로 대립 유전자 관계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냥 순서대로 한번 보죠. 만약에 a와 b 요렇게 두 개가 대립 유전자 관계라면 지금 자녀 2에서 리을은 3이잖아요. 그러면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두 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C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 두 개가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A하고 C 두
개가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자,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버지하고 어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0에서 3개란 말이죠. 근데 4개라고 지금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건에서 아버지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대 2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가 최대 1개이기 때문에 이 4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 1개가 2개로 되면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2가 되려면 이 경우는 감수 2분열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지금 주어진 조건들 보고 여러분들 이거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처음 보면 낯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이어지는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에만 일단 충실하셔도 어느 정도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